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네, 저는 글 쓰는 김중혁. 영화 보는 송경원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뒤에 있는 미라입니다. 네, 톰 크루즈의 미라죠. 제가 근 몇 년 만에 조조로 지금 네. 개봉일에 맞춰가지고 조조를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봐야 돼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저는 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진 않습니다. 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네. 네. 받으시나요? 저는 크게 받습니다. 그래요?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 보셨나요? 어느 타이밍에,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침에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어떤 사실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포스터부터 보면 이게 제대로 나올까? 톰 크루즈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더 컸던 리메이크였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미라가 어떤 영화인지 하나씩 밝혀 나가보도록 하고요. 먼저 줄거리를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긴 줄거리 하지 않죠. 네. 한 줄거리로 미라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미군 상사 닉이 어쩌다 미라를 살려낸 후 다크 유니버스에 입문한다. 굉장히 간략하고 아름답고 명료합니다.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정말 다크 한 줄로 설명이 되시네요. 다크 유니버스가 굉장히 또 키 포인트고요. 미군 상사 닉 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 상사가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상사쯤 돼야지 뭔가 빼돌리고 잡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사인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지위도 되게 중요한 네, 부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평론가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인정 안 해주셔도 저는 제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이집트 공주의 5천년 결혼 대작전에 끼어든 첩보원 에다넌트. 다른 영화 보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결혼 대작전과 에다먼트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예. 오늘 좀 부끄럽네요. 한 줄 거리를 쓰고 나서 제가 약간 밀렸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소가 섞여 있는 한 줄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한 줄 거리라기보다 한 줄 평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독 영화로서의 미라라기보다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 계속 생각나는 런던이란 배경도 그렇고요. 약간 전체적인 플롯, 인물들의 목표 이런 게 너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납득하기 힘든 아마 이 영화의 가장 큰 구멍인 것 같고 그걸 약간 좀 비꼬면 마치 이게 결혼 대작전, 낭군을 찾기 위한 어떤 뭐 사단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니버설 측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한 줄 줄거리가 아닌가. 우리가 기껏 만들어놨더니 결혼 대작전과 에단 헌트를 얘기한다는 건 위험한 한 줄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우선 미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이집트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기대와는 다른 장르를 보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 어떤 장르를 기대했는지가 연령대마다 조금 틀릴 건데 우리가 흔히 미라 하면 떠올린 영화는 90년대에 만든 브랜든 프레이저가 주연한 미라 3부작이에요. 근데 이 미라는 32년도에 만들어졌던 미라의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를 한 거죠. 32년도의 미라가 약간은 고딕 호러에 가까운 영화였다고 하면 브랜든 프레이저의 미라는 사실은 어드벤처물이에요. 그렇죠. 미라라는 것만 빌려온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리고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의 미라였는데 그 영화가 3부작까지 나올 만큼 좀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라 하면 그런 식의 톤의 영화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톰 크루즈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톰 크루즈가 잘하는 이런 어드벤처물 이 연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플러스 예전 99년 미라 플러스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하게 되죠. 예고편도 살짝 그런 톤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런 걸 기대하고 보셨으면 약간은 당황할 수도 있는 영화. 어쩌면 이번에 영화를 시작하면 유니버설 로고가 나온 다음에 그게 한번 뒤집히면서 다크 유니버스라는 로고가 떠요. 그 다크 유니버스를 런칭하면서 어쩌면 장르를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일단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마블이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통일된 우주를 갖고 있다라는. 약간 자기들이 유니버설 영화사인데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미 유니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최초의 유니버스를 만든 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예요. 그걸 이제 최근에 다시 이런 유니버스 식의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많이 흥행을 하니까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들은 이미 예전에 해봤고 좋은 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진작에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루크 에반스가 주연했던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라는 영화로 몰랐어요. 그런 영화 있는지도. 그게 흥행 성적이 안 좋았죠. 그 영화를 첫 걸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한 차례 좌절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다크 유니버스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켜보자 라고 해서 출발한 영화가 이건 거죠. MCU 같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거 보다가 유니버설 사장님이 야 저런 거 우리 없니?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하니까 창고에 우리 많습니다라고 해서 창고에 있는 걸 재활용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방식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재활용. 원래 이런 거 요약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몬스터들의 전형이 유니버셜 다큐 유니버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이 미라라든지 아니면 드라큘라, 늑대인간,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4대 클래식 호러의 크리처들을 유니버셜이 다 만들었었고 그 캐릭터를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건데 미라는 이미 90년대 그 모험 어드벤처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고 아예 이번에 새롭게 리부트, 리메이크를 하면서 새로 만들자. 이 다크 유니버스의 첫 걸음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작가님은 톰 크루즈 영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최근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톰 크루즈의 얼굴에서 필요함 같은 걸 잘 느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만 닥치나 그런 식의 표정을 되게 잘 짓는데 실제로 이 영화의 감독인 알렉스 커츠만이 앞으로 다크 유니버스 전체를 어떻게 보면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랑 미션 임파서블 3의 각본을 쓴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예전에 이제 탑건 때 톰 크루즈 정말 말 그대로 꽃미남 이 남자.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 나이 들었을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때는 너무 뽀사시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중후한 느낌까지. 시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멋있어지는, 물론 그때도 최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 나온 영화에서 또 다른 뭐 전성기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시리즈가 아마 미션 임파서블일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딱 그런 액션 시퀀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호러 영화고 좀비 액션에 가까운 지금 많이 봤던 월더 제트에서 나왔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정도의 액션 시퀀스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합을 안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비들이 기대하는 액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강목으로 얼굴을 내려친다든지 이런 식의 너무 잔인한 액션을 해보이시니까 둘이 안 맞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 톤이 다른 영화 두세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협화음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느낌. 톰 크루즈 액션도 보고 좀비 액션도 보고 그냥 호러 같은 긴장감도 보고 그런 것들이 잘 섞여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 아침에 약간 배고파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소피아 부텔라라는 배우. 그 킹스맨에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몸을 잘 쓰는 배우잖아요. 뭐 그 킹스맨에서의 가젤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댄서 출신이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 굉장히 정말 자기 몸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줄 여지가 별로 없죠. 현란한 액션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액션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초능력을 다 쓰시기 때문에 장기를 못 살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이 아마란트라는 여자 미랑. 근데 그 캐릭터의 매력을 이야기에 좀 희생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이라를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영화에서 미이라를 다루질 않아. 이집트 문명사와 오시리스, 호루스, 이시스, 세트 이런 어떤 인물들을 조사를 했지만 이 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고편 안 보고 조사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조조를 보고 바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예습을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집트랑 미라라는 코드를 충분히 못 살린 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저는 약간
90년대 시리즈에 나오는 이집트는 뭐 황금색으로 치장이 돼 있잖아요. 너무 화사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관 색깔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다크라는 걸 어울리게 약간 다크 유니버스까지는 아니고 다크 초콜릿 정도인 것 같아요. 색깔이 다크하다는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유니버스가 다크하진 않았던 것 같고, 다음 영화, 이어지는 영화에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진정한 다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라에서 모래 폭풍이 딱 나오는데 저건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비행기에서 막 그 장면 너무 좋았잖아. 비행기 그 무중력 상태에서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낙하산에 써주는 미션 임파서블 본 것 같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으로 계속 앞쪽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의 리부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톰 크루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력해서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보면서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톰 크루즈라는 스타 자체가 하나의 장르거든요, 이미.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는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죠. 아까 모래폭풍 얘기하셔서 사실 미라와 모래폭풍이 되게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90년도에 만들었던 브렌든 프레이저의 미라에서도 그 모래폭풍이 시그니처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라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장면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을 떠올릴 만큼 톰 크루즈의 이미지가 되게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라 시리즈보다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99년작에서는 임호탭 씨가 한국 사람 같네. 임호탭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모텍과 안학수나문이 굉장히 안학수나문 이게 임호탭이 여자로 바뀐 게 이제 이번 영화의 어떤 가장 재밌는 설정일 텐데, 성별이 바뀐 거에 비해서 뭐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차이를. 저는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매력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고, 근데 이를테면 톰 크루즈와 닉 상사와 대결을 벌일 때 한 방에 제압한다든지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 액션 자체가. 아니, 그 장면은 전 불만이었던 게, 그 장면이야말로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제니가 있잖아요. 제니가 갑자기 그 차에서 톰 크루즈한테, 닉 상사한테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가가지고 한 방에 얻어서 하늘로 삥 올라가는 그 장면은 톤 자체가 약간 코미디예요. 코미디를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저는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 작가님은 90년대에 나왔던 그 브렌든 프레이저의 미라와 이번 미라의 두 가지 유머 코드 중에는 전자가 훨씬 나으신 거죠. 거기도 웃기진 않았는데 네. 저 유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것도 미션 임파서블이 떠오르는 유머잖아요. 몸으로 하거나 액션으로 보여주는 유머들이 주로 많고. 그렇죠. 초반에 이제 닉 상사와 그 둘이 옥상에서 생각 중이야라고 반복하는 대사를 하다가 What are you thinking? I'm thinking we're probably gonna die here. I knew it!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중이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개그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호러 톤을 깔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유머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식의 어떤 영화들 호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머가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 전체 톤을 깨는 느낌도 있죠. 제가 극장 오늘 조조를 보고 왔잖아요. 제가 바로 옆에서 현장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렇게. 네. 감정이 바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재밌게 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 유머가 만드는 사람들도 약간 조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대놓고 웃길 수는 없으니까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단점들이 안 좋은 방식으로 결합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CG, 액션, 톰 크루즈가 잘하는 그런 볼거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플롯들을 다 희생시키고 있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안 보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 플러스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구멍이 엄청 많은 영화거든요. 말이 되냐라고 하면 하나부터까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합의하고 받아들여주고 넘어간 다음에 액션을 즐길 수 있냐 없냐로 가면 저는 이 액션은 꽤 재밌고 괜찮았다. 저는 미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산채로 매장되었다라는 절박함 같은 게 있잖아요. 32년 작품에도 그게 있었고 여기에도 그게 있었는데 32년에는 그게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약간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누굴 위한 사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설명이 사실 거의 다 스킵되고 있는 영화예요. 특히 닉 상사랑 이 제니, 이 둘 사이의 로맨스는 사실 설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절박해야 되는지, 그렇게 희생을 하는지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며칠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호텔에서 15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하는, 화면 바깥을 상상하게 하는 굉장한 플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영화들은 그건 그렇다 치고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염려가 가장 큰 관건인데 사실 좀 그런 게 좀 돌출이 많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되게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재밌게 본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딕 호러에 되게 우아함은 없는 반면에 호러의 기반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호러의 기반은 약간 계속 긴장을 하게 하고 관계를 끌고 가게 하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미라라기보다는 좀비 액션물에 가까운데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좀비와 흡사한 피처들이 계속 등장을 하긴 하죠. 저도 재밌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수 있는데 내면의 의미 혹은 이 세계를 잘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쿠키 영상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스터에그 같은 건 좀 넣었는데 프로디지움 본부에 들어갈 때 보면 병에 여러 가지 기이한 생물체들이 있죠. 있죠. 예, 거기 보면 물갈퀴가 달린 팔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해양 괴물의 저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괴물의 팔이에요. 그래서 아까 팬들은 아마 알아볼 수 있는 이스터에그. 해양 괴물의 저주. 정확히는 해양 괴물이에요. 해양 제목이. 괴물. 예. 네. 195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원래 고딕 호러의 어떤 세계관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에서 약간 그런 것들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개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미라의 칭찬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걱정이 엄청 많으시네요. 혹시 재밌게 본 분들이 저는 물속 그 헤엄치는 장면, 뭐 액션씬 다 좋았습니다. 저는 작가님 너무 착하게만 얘기하셔서 좀 불만스러워요. 그래요? 더 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송경원 기자님께서 이 영화에 주는 별점은 몇 개입니까? 미라의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톰 크루즈라는 장르, 미라를 삼키다. 그럼 미라는 없는 거네? 희미하죠? 톰 크루즈만 나와 있고 미라 없는 거네? 톰 크루즈 안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톰 크루즈가 다음 회를 기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어둠 속에서. 그게 이제 미래를 삼키고 딴 걸 삼키고 하는 건가요? 이 아마네트 공주가 그런 대사를 해요. 모두가 깨어나는 날,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 뭐 비슷한 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크 유니버스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한 자리 모일 거에 대한 어떤 쿠키에 가까운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기대가 돼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반이면 잘하면 10등 안에 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사실 엄청 고민인데 왜 이게 비싼 시기에 원더우먼과 아마 이렇게 다 개봉을 해가지고 운동은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2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순위는 10위 원더우먼 위에 붙여주죠. 그냥. 그래요? 예. 톰 크루즈는 미래를 삼키고 미라는 원더우먼을 삼키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는데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좀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더들어지냐의 문제에서 미라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미라를 10위로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아무리 좋아봤자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한 그런 방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엔딩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엔딩이 안 좋긴 했지만 원더우먼 엔딩이 좋았나?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원더우먼 선생님께는 뭐 미안하지 않은 게 저에게는 아직 두 개의 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8위를 내려도 뭐 전혀 7위에 랭크하겠습니다. 이번 블록버스터 3개를 제가 해봤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비안 해적이 제일 좋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성경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30초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될 영화는 폴 버호벤 감독의 엘르입니다.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이고
사건이나 이야기를 낭비하는 영화들을 좀 지치신 분들은 이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의 복수한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 훨씬 복잡한 성내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자유 배우의 놀라운 연기를 볼 수 있고요. 미니멀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과장되게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사건이 아니라 인물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세상 그리고 허울과 허세.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뭐 보죠? 이거?